로레 정리까지 하고 증가함수까지 들어갈 거예요.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로레 정리라는 거랑 평균값 정리라는 거랑 두 개거든. 공통 접선 안 했지? 했나? 안 했어. 너 먼저 하고 가자. 예제 몇 번이었어? 7번. 이제 7번부터 하느니? 네. 오케이. 자 보자.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일단은 공통 접선을 가진다.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는 요 이야기랑 그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가 두 함수가 접한다. 요 말이랑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점에서 공통으로 뭘 가져요? 공통으로 이렇게 접선을 가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뭐 한다? 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 이게 접한다는 거. 네, 접한다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 접한다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첫 번째로 일단은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만난다를 의미해요. 두 번째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는 이렇게 된 것도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겠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접선은 얘고 이 함수의 접선은 얘야. 두 개의 기울기가 어때요? 달라요. 그죠? 다르잖아. 기울기 달라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는 요 점에서의 접선이 얘인 거고 요 점에서의 접선이 얘인 거잖아. 그치? 그럼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난다 플러스 해가지고 얘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까지 갖는 게 접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봐봐. 얘가 F라는 함수였고 G라는 함수였어. 여기는 요 점이 뭐 X는 T라는 점이라고 생각할까? T라는 점에서 접한다,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FT라는 값이랑 뭐다? GT라는 값이랑 같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난다라는 의미 자체로. 그죠? 그럼 접한다라는 건 기울기 같다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F라는 애 입장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G라는 애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겠어? 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F'T 요거랑 G'T 요거랑 서로 어때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거는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이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확장돼서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얘도 지금 공통 접선 갖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이 이렇게 이차함수가 두 개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공통인 접선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점은 이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지금 저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거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접하는 공통 접선인지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하는 공통 접선인지에 대한 상황 체크를 먼저 해주는 게 먼저고요. 오케이? 상황 체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지금 여기는 얘를 지나고 이 점에서 공통 접선을 한다. 아 지금 두 함수가 접하는구나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상 두 개가 한 점에서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오케이? 두 개가 한 점에서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식은 뭐가 없겠어? F'A, 얘가 F였다 생각해. 얘가 G였다고 생각해. 그럼 F'A랑 G'B가 서로 같아요. 이런 식 방법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을 내가 하나 만들 수 있냐, 두 개 만들 수 있냐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상황이냐 저런 상황이냐를 내가 직접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런 상황, 특히 이런 상황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기억해라.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대부분 한 80% 이상의 이런 의미를 가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의미 100%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관계로 따지면 여기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서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 기울기가 도함수가 같다. 다시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이런 식으로 접한다를 내가 해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봐봐. 선생님 수학에서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생각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문제 읽으면서 봐봐. 이건 습관으로 들여놓으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서는 여기까지만 딱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야. 미정계수가 두 개네. 오케이? 미정계수가 두 개네. 그럼 미정계수가 두 개였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식을 몇 개 만들어야 되네? 두 개 만들어야 돼. 어떤 식을 어떻게 두 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미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얘를 지나고 이 점에서 뭐한대?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식은 몇 개구나? 이렇게 두 개구나라는 판단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식이 두 개였구나. 그치? 식이 두 개. 그래서 이제 A랑 B를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1을 넣어봅니다. 1, 마이너스 2 여기는 요즘에 지금 1,-2였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x값이 뭐였던 거야? 1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f1이라는 값이랑 그다음에 g1이라는 값이랑 같아요. 물론 거기는 지금 -2가 됩니다. 뭐 요거는 의미 없는 식일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요 점을 지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미정계수가 없었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맞으니까 요건 의미 없는 식이었지. 결국은 요 식이 의미 있는 식이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는 얘 f'1이라는 값이랑 g'1이라는 값이 당연히 뭐가 있어요? 같겠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나는 문제에서 받았구나. 그러니까 미정계수 두 개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겠어요? G1. 그러니까 A 더하기 B잖아. 그치? 얘가 지금 -2거든요. 그런 상황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걸 구하고 싶으니까 쟤를 미분해 봅니다. 3x제곱은 -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거 미분해 봅니다. 얘는 뭐가 돼요?2ax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다 1처럼, 1처럼 거니까 -3은 2a 더하기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연립해서 a랑 b 구하면 끝이야.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만 그냥 흐름 흘러가면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8번 보자. 8번. 이번엔 직교한대요. 직교한다. 그럼 얘의 말뜻은 또 뭘까? 직교합니다. 직교합니다의 말뜻은 뭘까? 얘는 봐봐.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면 여기는 얘는 직교합니다라고 말하잖아. 이건 직선 얘기고요. 곡선에서는 어떤 상황일 때 직교한다고 말을 하냐면 요 점에서의 이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이 기울기가 여기는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그때 직교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곡선이 직교한다. 두 곡선이 직교한다는 접선이 직교한다. 이형이랑 완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두 곡선이 직교한다라고 그냥 표현했어도 괜찮았던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두 함수가 뭐 한다? 직교한다라는 이런 말을 봤어. 이런 말을 봤어. 직교한다 이런 말을 봤어. 첫 번째 마찬가지 얘는 뭐예요? 만나야 돼. 교라는 건 뭐야? 겹친다는 뜻이잖아요. 만나는. 두 번째는 뭐겠어? 기울기의 뭐가? 곱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1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식 몇 개를 내가 생각할 수 있다?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미정계수 몇 개 있나 봐봐. 여기 A 하나 있고요. 여기도 A네요. 그다음에 여기 B 하나 있어. 미정계수 두 개 있었잖아, 그지? 미정계수 두 개 있던 상태. C도 있네. 세 개 있었네, 그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줬냐면 만난다 해서 지금 여기는 얘 1 넣었을 때 C 나옵니다. 1 넣었을 때 C 나옵니다. 식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럼 직교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뭐가 식 하나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세 개를 연립하면은 내가 A랑 B값, C값까지 다 구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앞에 걸 F라고 한번 해볼게요. F1이라는 값이 G1이라는 값이랑 걔가 C가 될 겁니다라는 식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1 곱하기 G'1 요거 했을 때 결과가 -1입니다. 요렇게 연립해서 풀면 될 겁니다. 식은 몇 개 있습니다?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3개를 통해서 연립해서 A, B, C 값을 구하면 됩니다. 끝! 어렵지 않죠? 거기 있는 그 밑에 문제 2개 있어요. 얼른 한번 풀어봅시다. 15번? 15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곡선 A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점 P를 지나면서 L과 수직일선 M이라고 해봤어. 그때 L과 M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랑 했을 때 A, B 사이 거리가 1이 부족한 A 값을 되게 어려워 보이지? 봐봐.
이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요. 되게 쉬워요. 진짜 쉬운 문제. 그림을 주는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잘 봐봐. 항상 이렇게 A, B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를 줬지. 요 길이에 대한 뭔가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그치? 그럼 이 길이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주려면은 일단은 선을 봤을 때 선의 길이에 관심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나는 뭘 보는 거냐면 양 끝에 있는 점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선에 관심이 있어? 선의 뭐에 관심 있어? 길이에 관심. 선의 길이에 관심 있어? 그럼 얘는 뭘 보는 거죠? 양 끝 점을 보는 거. 오케이? 양 끝. 여기는 요 점을 알고 여기는 요 점을 알면 당연히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의 길이인데 여기서 수선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점과 직선에 관심을 주면 됩니다. 직선과 선 사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맞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선의 길이에 관심이 있었다면 얘는 양끝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에 관심을 가질 게 뻔하잖아. 요 점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는 거야. 이 점은 도대체 뭐고요? 여기는 이 점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거. 이 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야? 직선 L의 뭐야? Y 절편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은 뭐야? 직선 M의 Y 절편이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점이랑 이 점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L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L이랑 M이라는 거는 여기는 얘는 뭐고요? 접선이라는 거예요. M은 뭐였어요? 법선이라는 할 거예요. 접선, 법선 구하는 거 다 해봤거든. 그치? 접선이랑 법선 구하는 거 다 해봤어. 접선이랑 법선을 각각 구해서 걔의 y절편, 걔의 y절편을 구한 다음 두 개를 뺀 결과가 뭐가 되게끔? 1이 되게끔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A값 하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됐으면 이제 액션을 취해보면 됩니다. 한번 해보자. 어떤 식으로 식이 흘러갈까요? 당연히 나는 뭘 먼저 구해야겠어? B점의 y좌표를 먼저 구해야 된다면 B점의 y좌표. 그죠? 그러니까 나는 법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2a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2a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놓은 게 기울기가 될 거고요. 법선의 기울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법선의 방정식 됩니다. 나는 B점의 좌표가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뭘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y 절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맞아? 그럼 x에다 뭘 넣겠어? 0을 넣겠죠. 근데 0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다? a 제곱 요거 갖다 오면 되고 요거랑 요거 두 개 곱했더니 플러스 뭐가 됩니다? 2분의 1이 됩니다. 아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B점의 y 좌표. 그치? B점의 y. 여기까지 말을 해놨어. 그럼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뭐겠어요? 첩선 구해야지. y는 뭐가 돼요? 2a에 x 마이너스 a에 더하기 a 제곱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는 얘는 뭐가 궁금해? 여전히 y 절편이 궁금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을 거야. 0 넣으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제곱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그러면 나한테 뭘 준 거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차이가 얘 빼기 얘를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얘 빼기 얘를 해달라. 그러니까 얘 빼기 얘를 하면 뭐가 돼요? 2a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 1이라고 준 거야. 됐나요? 그러면 2a 제곱이 뭐가 돼버리면서 2분의 1이 돼버리면서 a 제곱은 뭐가 되고요? 4분의 1이 될 거고요. a는 뭐가 됩니다? 뿔마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는 거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a 양수인지 음수인지. 요 점이 a였잖아. 그치? 양수해야 돼. 그러니까 a 값은 얼마였군요?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어려워진다. 라는 거는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 해석만 해주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요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차근차근 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됐습니다. 16번 됐어? 한번 해보자. 보자. 봐봐.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얘가 기울어져 있어서 괜히 어려워 보이는 생각이야. 잘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었대. 여기는 요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나 봐요. 이 곡선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이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어느 점이겠어? 제일 낮은 점이겠지. 그치? 제일 낮은 점, 여기는 요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 넓이는 뭐가 됩니다? 최소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낮은 점의 기준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가장 여기 있는 요 선에서 가까운 점이 있어. 가까운 점에 여기 있는 요 점의 기준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이거 봐봐.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지. 얘가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면서 최초로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선과 만나는 고점, 접하게 되는 고점.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여기 있는 얘랑 똑같아지는 그 점이, 다시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그 점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뭘로 만드는? 최소로 만드는 그 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는 이 상황 그대로 접근 한번 해보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는 얘가 지금 밑변이란 말이야. 이게 밑변이야.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최초로 만나게 되는 점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에서의 뭐가? 기울기가 뭐가 돼? 여기는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거기는 그 점 포인트를 찾아주세요. 이런 뜻 아니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요? 오케이? 네. 좋아요. 해서 일단 여기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요 직선에 뭘 찾는 거? 기울기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봤더니 3만큼 증가했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증가했는지 봤더니 마이너스 8에서 7까지 15만큼 증가했대요. 그럼 3분의 15니까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뭐였어? 기울기 5였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됐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으면 좋겠어? 5였으면 좋겠어.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업에서 모르면 항상 뭐합니다? 수업에서 모르면 뭐합니다? 가정합니다. T라고 가정합시다. 기울기가 5가 되고 싶었어. 2분합니다. 얘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3T 제곱은 뭐가 되면서 3이 되면서 T제곱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T값은 뭐가 되고 풀마 1.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잖아. 그지? 아 여기서도 접선이 뭐 5였나 보지. 그지? 그럼 내가 찾는 점은 뭐였겠어? 1이었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요점의 좌표는 뭐였어요? T값은 얼마였습니다? 1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게 A, B였나요? 그죠? A, B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1이었다면 여기는 얘를 어디다 두면 여기는 이 함수에 두면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점의 좌표는 뭐구나? 1,6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되게 많이 유명한 생각이라 되게 자주 나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 얘기하고요. 잠깐 쉴게요. 평균값 정리는 되게 쉬운 거니까 롤의 정리 평균값 진짜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선생님은 항상 뭘 하냐면 롤의 정리보다 평균값 정리를 먼저 설명해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평균값 정리. 사실 평균값 정리를 설명하면은 전부 다 롤의 정리까지 한 번에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일단 정리라는 말이 들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는 딱 3개밖에 없을까? 피타고라스 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또 있네. 뭐 있어? 최대치수 정리. 그다음 뭐 있어? 사이값 정리. 뭐 이 정도 있잖아, 그렇지? 됐어요? 그럼 거기에 추가돼서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정리들의 정확한 그 암기가 되어 있는지 잠깐만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사이값 정리가 뭐예요?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얘랑 얘가 달라지는 부호가 달라지는 부호가 달라지면 그 지점이 그 구간이 사이 그 구간에 무조건 근이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었어요. 활용. 오케이. 사이값 정리 정확한 사이값 정리. 지금 봐봐, 이 평균값 정리도 알려주고 나면은 아마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지금 사이값 정리한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기억을 안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정리라고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정리예요. 정리. 오케이? 정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지? 사소하게 절대 사소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알았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연속이며 그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함수 f에 대하여 fx에 대하여 그러니까 저기 앞에 있는 저 두 개가 전제가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쟤네들 전제가 됩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왜 여기 닫힌 구간이고 왜 여기 열린 구간인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어쨌든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었대라고 한다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평균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에요. 오케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럼 닫힌 구간 A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뭐였죠? x 마이너스 AB에서 A면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이 뭐였을까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보통 B 마이너스 A라고 쓰죠. B 마이너스 A 네 F B 마이너스 F A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얘랑 같아지는 F 프라임 C가 C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이렇게 되는 요 C가 적어도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만큼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렇죠? 평균값 정리를 말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b-a분의 fb-fa가 f'c가 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 c가 A랑 B 사이. 저 E는 뭐예요? E가 어디 있어요? In 이걸 만족하는 C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여기 사이에 요걸 지워버리고 요걸 만족하네. 이렇게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요 말 전체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알았죠? 지금 얘를 못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얘를 머릿속에 못 넣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많아요 말들이. 그죠? 맞죠?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일단 기본은 지키자. 알았죠? 기본을 지키자. 지금 평균 변화율도 지금 정확히 까먹었어. 순간적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고 해서 까먹는 거야. 단순하게 외우지 마요. 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봐. 평균값 정리, 다시 평균 변화율이 뭐였어? 평균 변화율 의미가 뭐였어?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의 이미지가 뭐였니? 기하적인 의미가 뭐였어요? A, A에서 이 정도의 기울기죠. A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나옵니다. 당연히 FA가 나옵니다. B를 집어넣었어요. 당연히 뭐가 나와요? FB가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 기울기는 뭐겠어요?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일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뭔데? B-A지. 여기는 이 길이가 뭐겠어? FB-FA지. 이거야. 이게 평균 변화. 닫힌 건 AB에서의 평균 변화예요. 오케이? 저 이미지를 떠올려 놓고 있으면 내가 평균 변화, 닫힌 건 AB에서 평균 변화를 구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X, A-X, X-A 이런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요.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잘 가지고 가야 돼. 알았지?
그 이미지를 알아야 돼. 알았죠? 선생님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써준 게 이거 괜히 써준 거 아니에요. 기하학적인 의미 괜히 써준 거 아니야. 이 이미지를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얘는 뭐야? 평균값정리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잘 봐봐. 여기 지금 A라는 점이 있었어.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A, FA.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이 또 이렇게 있었대요. 여기는 얘는 B라는 점. 여기는 얘는 B, FB입니다. 돼 있었어. 그러면 내가 봐봐.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걸 가지고 요거의 기울기를 뭐라고 해요? 요거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지금 좀 전에 했잖아. 평균 변화. 그럼 함수가 그려질 때 말이야. 함수가 그려질 때 A, B 상식 연속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열린 거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둥글게 그려진다는 뜻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얘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둥글게 그려진다고. 오케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여기는 요 기울기가 존재하는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이렇게? 2개 있어. 요런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요 중에 하나 그 C라고 한다면 그 C가 지금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고요. 여기는 얘는 뭐예요? 순간 변화율 미분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두 개가 기울기가 같아졌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게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지. 얘 그림이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울기 되는 거 뭐가 있겠어? 지금 똑같은 여기 어디쯤에 이렇게나 C가 되면은 그 C가 지금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 아니었다면 뭐 이렇게 그려졌을 수도 있어요. 요거 미분 불가니까 기울기 얘되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얘가 미분 가능한 그래프였다면 둥글게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기울기가 얘랑 똑같아지는 그런 지점이 적어도 하나씩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뭐다? 평균값 정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가 뭐라고? 평균값 정리다. 그러니까 얘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제 정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봐봐, 선생님 그림 괜히 그려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 이미지를 자꾸 같이 생각하는 거야.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가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 돼 머릿속으로. 하나야, 하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하나의 대상을 지금 식으로 본 거고 그래프로 본 거예요. 알았죠? 식으로 보고 항상 함수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알았죠? 함수는 식과 그래프가 공존하는 상태로 봐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걸 잡고 내가 찾아가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았죠? 됐나요? 그럼 롤의 정리는 뭐냐? 이게 뭐라고? 평균값 정리. 그럼 롤의 정리는 뭐냐? 이건 뭐 더 쉬워요. 롤의 정리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A, B에서 연속입니다. 열린 건 A, B에서 여전히 있고요. 미분 가능해요. 또 하나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FA랑 FB 값이 같아요. 요거 세 개를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여전히 얘가 성립합니다. 가 롤의 정리. 근데 여전히 얘가 성립하는데 요 조건이 따라 붙었잖아. 롤의 정리에서. 무슨 말일까? 그냥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F'C가 뭐가 된다? 0이 돼. 왜? 두 개 같거든. 여기 얘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F'C가 0이 되는 그런 C가 열린 건 A, B 사이에 요거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까지가 롤의 정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롤의 정리를 확장시켜 놓은 게 평균값 정리야. 그래서 롤의 정리를 원래 먼저 배우는 거고 그다음 평균값 정리를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꾼 이유는 뭐냐면 얘가 만능이거든 사실. 여기는 얘 상황 중에서 FA랑 FB가 같은 상황을 가지고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 거야? 롤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사실상 같은 상황인데 롤의 정리는 뭐구나.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 하나 추가된 거구나. 그래서 얘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0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죠? 왜? 얘 그래프가 여기 있는 얘 갖고 얘 같았어. 그럼 얘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얘 평균 변화율은 어차피 0인 거잖아 지금 기울기가. 얘가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얘랑 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런 이미지로 가지고 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요거 두 개 정리해 놓고요. 머릿속에도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알았죠? 사이값 정리. 다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정리들 다 떠올려봐. 오늘 숙제 피타고라스 정리. 그다음 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최대 최소 정리. 그다음에 뭐 있어? 사이값 정리. 그다음 지금 배운 평균값 정리. 마지막으로 롤의 정리까지. 아마 더 이상의 정리는 이제 안 배울 거예요. 이항 정리 뭐 이런 거 배우겠다. 이항 정리 배웠잖아 우리. 이항 정리 써볼까? 이항 정리까지 너무 힘들겠지. 자, 저기는 쟤네들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는 게 일단 첫 번째 숙제입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맞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오는 것까지 숙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물어볼 겁니다. 그냥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은 10번씩 너무 적다. 네? 30번씩 쓸게요. 하나 더. 알았죠? 다시 30번 쓰는 이유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워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만약 못 외웠을 때 30번을 쓰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정리합시다. 보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되게 쉬워요. 문제 자체는. 자 봐봐. 그냥 봐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해주세요. 이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롤의 정리가 뭐였냐? 다친구가 0에서 2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F0이랑 F2가 같은 함수에 대해서 F0도 1이 있고 F2도 1일 거예요. 둘 다. 그런 함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 안에 그러니까 열린 구간 0에서 2 안에 요 안에 뭐가 있어요? F 프라임 뭐가 C가 0이 되는 그 C가 요 안에 있어요. 그 C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는 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2 미분한 C는 거 이게 2C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되니? 0이 되는 C 값 구해주세요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그냥 1이 됩니다. 끝이야. 되게 쉽죠? 그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를 모르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평균값 정리를 모르면 5번 문제도 풀 수 없다. 5번 문제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어. 닫힌 구간 0에서 4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는 거야. 4 마이너스 0분의 F4 마이너스 뭐가 되는 F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얘가 F 프라임 뭐가 되는 C가 되는 그 C 값을 어디 범위에서 0에서 4 사이 범위 내에서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4분의 뭐가 되겠어? 이거 4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0이면 0이니까 필요 없겠죠? 이 값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 값은 뭐가 되겠어? 미분해서 C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C 플러스 1 될 거예요. 됐죠? 여기 얘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2C가 되면서 얘는 약분 없애지면 C값이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C값 0에서 2 사이 있는 거 맞죠? 0에서 4 사이 있는 거. 그래서 C값은 2였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끝. 간단하죠? 여기가 푸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필수의 9번 문제 똑같아요. 그냥 롤의 정리 만족시키는 C값 찾아주세요. 그럼 F'C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C값을 1에서 5 사이에서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F'C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C값을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서 찾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풀어버리면 그냥 크게 문제 없이 답 나올 겁니다. 알았죠? 평균값 정리 마찬가지. 평균값 정리도 그냥 정리대로 그냥 그대로 평균 변화를 구하고요. 그냥 F'C랑 같아진 C값을 저기 열린 구간으로 바꿔서 그 구간에서 찾아줍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크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 일단 처음에 보세요. 이제 드디어 미분다운 미분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여태까지 그냥 뭐만 했어? 그냥 미분했어요, 그죠? 처음에 이제 정의 가지고 미분계수 구하고 더함수 구하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미분법 공식 가지고 미분하는 거 하다가 그다음에 미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였으니까 기울기였으니까 근데 기울기 가지고 장난치면서 접선까지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1단락 됐어요, 그죠? 이제부터가 뭐냐면 진짜 미분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미분을 했던 그 이유를 그냥 접선의 기울기 고작 꼴랑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미분을 했던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미분을 했던 궁극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 건데요. 함수가 증가한다, 함수가 감소한다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이런 느낌이지. 얘가 증가한다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고 감소한다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야. 그치? 근데 잘 봐봐. 거꾸로 보면 이거 올라가는데요? 이거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증가와 감소를 표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x가 작은 값에서 커지는 값으로 방향이 흘러갈 때 요렇게 흘러갈 때 y값의 변화를 관찰했어. 오케이? 이렇게 흘러갈 때 y값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그 y값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면 증가하는 거고 여기 얘가 계속 작아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 함수의 증가랑 감소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임의의 두실수 x1과 x2에 대하여 오케이? 임의의 두실수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1과 fx2 두 개의 함수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 합니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x1이랑 x2를 내가 두 점을 이렇게 아무거나 찍어봐. 이게 x1이었고 이게 x2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얘의 함수값이랑 얘의 함수값 중에서 얘의 함수값이 더 크다면 얘는 지금 커지고 있는 형태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임의의 두실수라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두 점을 찍었을 때도 요렇게도 요렇게 얘랑 얘를 찍었을 때도 얘 뒤에 게 더 크게 어디 두 개를 잡아놓고 찍어도 다 뒤에 게 더 크게 만들어지려면 얘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의의 두실수 x1과 x2에 대하여 x1이 x2가 작을 때, 즉 x2가 더 클 때 fx2가 더 컸었다면 무조건 다 컸었다 이런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fx가 뭐하고 있었어요?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증가의 의미였어요. 마찬가지겠지. 똑같은 상황에서 x1, x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1과 fx2가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겠어? 당연히 감소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야. 더 함수값이 더 작아졌습니다. 뒤로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니까 저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는 얘는 두 점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두 점 가지고 생각하기가 좀 귀찮았던 거지, 사람들이. 해서 뭘 하기로 했냐면 증가와 감소를 이렇게 한번 판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증가하는 거 맞죠? 그럼 잘 봐봐. 어떤 순간에서 봐봐. 여기는 요 순간에서 여기는 이 그래프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 증가하고 있는데 얘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얘는 두 점이 아니거든. 한 점이거든.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 점에서 뭘 관찰하기 시작했냐면 기울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 이 기울기가 뭐였더니 양수였더니 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점을 바라봐봐. 한 점을 이렇게 바라봐. 여기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음수가 됐더니 얘는 뭐가 됐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봐봐. 여태까지 그냥 접선의 기울기 자체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다시 그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기울기가 양수였다면요. 그 함수는 그 점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였다면요.
보이는 걔는 이 점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렇게도 판단해도 괜찮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를 가지고 뭘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미분이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봐봐. F'X가 다시 F'A라고 해볼게요. F'A가 양수였다면 오케이? 양수였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X는 A라는 점에서 Fx는 뭐 하고 있었다? 증가하고 있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미분계수가 여기 A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양수였으니 얘는 fx가 A라는 딴 데는 모르겠어. 딴 데는 감소할 수도 있어. 근데 A라는 점에서 뭐 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 F'A가 무슨 수였다면 음수였다면 X는 A라는 곳에서 fx는 뭐 하고 있었어요? 얘는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미리 좀 하고 가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봐. 오케이? 여기서는 봐봐. 얘는 되거든. 이거 되고. 근데 얘가 이렇게 될까? 증가하면 무조건 0보다 클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맞아요. 요게 맞을까 틀릴까? 요거에 대한 생각이야. 일단 이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 안 된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봤어요. 여기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맞거든. 이거는 틀려요. 이거는 틀려요. 이게 틀린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중에서 3차 함수 그래프, 좀 간단한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지금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3차 함수였어. 그러면은 얘는 딴 건 모르겠지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됩니다. 그죠?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요 점에서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게 확실해. 증가하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잖아. 커지고 있어요, 점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0 넣으면 뭐가 돼? 0 넣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기울기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아닌 거야. 그지? 증가한다고 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얘가 크면 증가하는 건 확실하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가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유는 뭐겠어? 순간적으로 0이 한번 찍힐 수 있다는 소리야. 계속 양수였잖아. 기울기 계속 양수였잖아. 기울기 다 양수였다가 여기다 뭘 넣어도 다 양수지만 뭐 한 순간만 0인 순간만 0이죠. 0을 딱 찍고 이게 기울기 다 양수인데 0을 딱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잖아. 그지? 얘는 그 상황에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 봐봐. 얘가 증가한다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F'A가 뭐가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또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근데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F'A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증가하면 얘는 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요.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을까? 자 봐봐. 얘가 0이었어. 기울기가 0이었어. 근데 봐봐. 이 그래프 중에서 이런 그래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가 계속 0이었어. 근데 이렇게 가는 그래프도 있을 거야. 네. 상황에 따라서. 그치? 그럼 여기서 얘가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냐 없니? 없죠? 네. 그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야. 맞아? 좀 특이하지? 그러니까 봐봐. F'A가 0보다 크면은 F'A가 0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네.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봤을 때 얘가 증가하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얘가 얘일 때는 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겠다. 얘도 이렇게 똑같이 F'A가 뭐가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괜찮은 거야. 감소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방향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다시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다. 근데 우리는 증가하니까 얘가 되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봐봐. 문제에서는 얘가 증가한다는 조건을 줘.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 이렇게를 하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줬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0보다 크다가 아니야.
증가한다, x는 a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0이 되는 순간에 딱 한 번, 그대로 딱 한 번 딱 찍혔을 때, 그 상황일 때, 그죠? 그럴 때만 얘가 뭐 한다?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받아봤어요.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줬어 나한테. 이런 조건을 받아봤으면 나는 어떤 결론을 얻어내면 됩니다. 얘가 0보다 컸으면 얘는 증가하고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얻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개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얘가 F'A가 양수였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아, 얘는 증가하고 있었구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증가하고 있었어요. X는 X 증가하고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았구나.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는 얘가 요렇게 얘가 이거였구나 하면 얘 감소하고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줬으면은 이런 식으로 0과 같거나 같았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 이렇게 두 개씩의 흐름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제를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0을 한번 찍고 가는 거고요. 0을 한번 찍고 가는 거고, 그지? 얘가 안 되는 이유지. 얘가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 계속 0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순간. 그지? 0이 기울기 0이잖아. 다 0이잖아. 여기. 0이 지속되고 있는 순간에서 여기는 얘가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예제를 정확하게. 요게 안 되는 그 반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안 되는 그 반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자면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F'A라고 하는 애를 볼 거야. 우리 이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는 얘를 보는 그 관점, 얘의 관점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얘의 관점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딱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봐봐.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말 그대로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실제로 구해달라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접선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상황은 뭐냐면 얘가 뭐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F'A의 부호에 관심이 생겼다면 얘는 지금 증가인 상황과 혹은 증가나 감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F'A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증가감소. 다시 말하면 증가감소가 궁금한 부호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이 기울기가 궁금한 그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이 정도까지 일단 정리하고 문제로 좀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봐보면 되게 간단해요.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1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거 미분합니다. 그럼 F'X 그걸 봤더니 2x-4가 되고요. 일단 1 넣어봐요. F'1이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음수예요. 그죠? 음수예요. 얘는 뭐 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죠? 그럼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2 한번 넣어볼까? 그럼 얘 0 되죠? 좀 애매하네. 패스. 여기에는 3 넣어봐. 양수죠? 맞아? 이 양수. 그러니까 F' 뭐야? 3은 뭐다? 2다. 이게 양수가 됐다. 얘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 얘는 뭔데요? 그럼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여기 얘가 뭐예요? 얘는 대칭축일 거야. x는 2라는 게 대칭축일 거야. 그래서 1에서 기울기가 음수였고, 그다음에 여기 3에서 기울기가 뭐였어? 양수였어. 얘는 증가하고 있었고, 얘는 감소하고 있었고, 여기 얘에서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x가 어디서부터 했어? 2보다 큰 쪽에서는 다 증가하고 있었겠지? 증가하는 구간은 뭐가 되냐면 2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감소하는 구간은 어떻게 됩니다?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수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조금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2부터 잘라서 보면은 2부터 잘라서 이렇게 보면 얘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지? 여기 그럼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 증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야 사실은. 여기는 요 점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요 차이인데 요걸 가지고 되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일단은 이거는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주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심지어는 교과서도 다르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업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막 엄청 논란이 돼 있는 요거 가지고 이게 증강이 얘잖아요. 얘 증강하지 않잖아요. 봐봐 그래프를 전체 선생님 입장은 뭐냐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얘가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래프를 똑 잘라서 없었어 바라본다면 얘가 맞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디가 증가한다 어디가 감소한다 그 의미 자체는 크게 변질되지 않으니 그죠? 변질되지 않으니 얘든 학교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알았죠? 왜냐면 이건 서술형이나 아니면은 객관식에서도 얘랑 얘가 보기에 둘 다 답지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나오면 이의 제기를 당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만들진 않을 텐데 어쨌든 요거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위쪽 주장을 펼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지금은 둘 다 맞다 생각해. 그렇지?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다음 두 번째로 가서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해주세요. 이거 좀 전에 했어요. 요 앞에 문제로 똑같이 한 거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필수 예제로 가봅시다.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주세요. 그럼 잘 봐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봐.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필수로 알아야 되는 개념 하나만 딱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 뭘 할 거냐면 1차식으로만 1차식의 곱으로 인수 분해 되는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몇 차든 상관없이 다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알았죠? 여기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어. 요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알았죠? 이건 어디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잘 들어야 돼. 그렇죠? 봐봐. 첫 번째, 그냥 이렇게 한번 y는 x-1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냥 지금 1차식 하나의 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지? 그 1차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1 딱 찍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동의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얘가 y는 x-1이랑 x-2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얘는 1 딱 찍고 2 딱 찍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습니다? 3차식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1 딱 찍고 2 딱 찍고 3 딱 찍고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좋아. 이거 봐봐. 얘는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잖아.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얘도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려지거든. 순서가 막 계속 바뀌잖아. 근데 이쪽으로 보면은 얘는 이쪽에서 거꾸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내려가는 방향, 이쪽에서 내려가는 방향이야. 얘가 증가하는 방향, 이쪽에서 내려가는 방향이야. 최고차항에서 양수였다면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경우만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음수였다면 여기서부터 올려주면 됩니다. 거꾸로 반대로 뒤집으면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그리면 좋냐면 여기서부터 그리면 좋은데 얘는 바늘로 있잖아. 바늘로 이렇게 빼듯이 이렇게 그냥 요렇게 그려줘.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바늘로 꿰듯이 그려지는 거예요. 얘도 바늘로 꿰는 거야, 그지? 근데 1차식만 직선이고요. 2차식부터 다 곡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차식부터 다음 함수는 곡선입니다. 자, 4차식으로 가볼게요. x-1에다가 x-2에다가 x-3에다가 x-4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1, 2, 3, 4 찍어주고 여기서 요렇게 그냥 이게 다예요. 되게 쉽죠?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또 이제 막 헷갈리는 사람 x, x-1, x-2, x-3, x-4 이렇게 있어요. 이게 몇 차식이니 이거? 5차식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 1, 2, 3, 4인데 얘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얘는 0이죠. 맞아요?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4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기는 얘 그래프. 되게 쉽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y는 x-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있어. 두 개. 이게 인수가 지금 몇 개 있었어? 한 개 있었어. 인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각각 다 한 개씩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인수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뚫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인수가 두 개가 돼버리는 순간 얘는 1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튕겨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죠. 접하는 거잖아. 그지? 지금 접하는 거. 그 다음에 y는 x-1의 몇 제곱, 세제곱을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얘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접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뚫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저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는 느낌이랑 여기는 얘 느낌이랑 좀 다르죠. 얘는 뚫고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가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스무스 들어가 스무스 나. 얘는 그냥 팍 꽂히는 거잖아. 팍 꽂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뚫고 빡 들어가는 느낌으로 얘는 스무스하게 들어갔다가 스무스하게 딱 나오는 이런 느낌이 3개짜리. 그 다음에 4개짜리는 그럼 어떨까요? 4개짜리. 그리고 얘가 1입니다. 똑같이. 얘도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튀겨. 2차랑 똑같아. 실제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저 그래프 개형으로는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5개짜리는 뭐랑 똑같을 것 같아? 3개짜리랑 똑같죠. 3개짜리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렇게 스치듯이 접한다고 해서 여기는 이 모양을 가지고 스접이라고 스접.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오케이? 내가 만들어낸. 그다음 여기 얘는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얘는 뚫접이라고 부르고 뚫접. 얘는 뭐야? 스접. 얘는 뭐야? 뚫접. 그러니까 봐봐. 얘가 짝수차였을 때는 무슨 접? 스접. 그다음 홀수차였을 때는 무슨 접? 뚫접. 이렇게 됩니다. 그럼 6차도 여전히 뭐가 되겠어? 스접. 그다음에 7차 뚫접.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끝판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봐. y는 x-1의 제곱, x-2의 세제곱, x-3의 4제곱, x-4의 5제곱까지만 그려볼게요. 몇 차냐면 이거 15차야, 15차. 그치? 15차 함수를 우리는 그릴 수 있다고 이제 되게 쉽게 그릴 수 있다. 오케이? 지금 내 흥분해서 지금 여기 얘가 밑으로 내려갔어. 다시 이렇게 0 찍어줍니다. 0 찍어줍니다. 1 찍어주고요. 2 찍어주고요. 3 찍어주고요. 4까지 찍어줍니다. 최고차에서 양수였을 때는 항상 여기서 시작. 최고차에서 음수는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할 건데 무슨 점? 5차는 뚫접. 그치? 뚫접. 그럼 얘는 봐봐. 요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로 들어가는데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스무스하게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3차, 3일 때 몇 차? 4차. 얘는 스접. 맞아? 얘도 이렇게 꺾여가지고 부드럽게 들어갔다 부드럽게 튕겨 나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몇 차? 3차. 무슨 접? 뚫접. 얘는 또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나오면 되는 거야. 뚫접. 위로 나가요? 그렇지. 얘는 뚫접이잖아. 뚫고 들어가냐 스치고 내려가냐 이런 느낌. 홀수 차냐 짝수 차냐에 따라서 얘가 스치고 가냐 뚫고 가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1일 때 몇 차? 2차. 무슨 점? 스접. 얘는 스치고 가는 점.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몇 차? 1차.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뚫입니다. 접이 아니야. 그치? 접은 몇 가지 있어? 스접이랑 뚫접 2가지 있어요. 스접이랑 뚫접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요런 형태의 그래프 1차식으로 사실 1차식의 곱으로 인수 분해되는 방식의 그래프는 몽땅 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려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림 자체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홀수차냐 짝수차냐를 가지고 얘가 뚫접이냐 수접이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네들이 0이 되는 그 값들 있잖아. 그 값들을 하나씩 땅땅땅땅땅 찍어준 다음에 꿰듯이 그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2개였다면 좀 이런 느낌이야. 원래 하나씩 있으면 그냥 이렇게 빼듯이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2개 있으니까 1 있으니까 깬 거야. 2번 깬 거야. 오케이? 3번 깬 거야. 그래서 이제 3번 깬 거야. 됐어? 그런 식의 느낌으로 지금 스접이랑 뚫접이 지금 이렇게 갑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의 느낌은 뭐냐면 이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런 상태를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이제 붙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뚫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1차 시간곡으로 인수분해에 대한 다음 주 그래프는 이딴 식으로 그려집니다. 라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근 책에서 무슨 수였으면 음수였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른쪽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꿰듯이 그려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얘가 다음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일단 꼭 정리를 해놓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 그려가면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가볼게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또 주어져 있었어요. 일단 봐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면 오늘 배운 내용은 뭐였냐면 f'x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f'x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는 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양수였다면 걔는 증가할 거고요. 걔가 음수였다면 걔는 뭐 할 거예요? 감소할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일단 뭘 해달라는 얘기냐면 f'x의 뭘 관찰해 주세요? 부호를 관찰해 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달라. 뭘 해달라? f'x의 부호를 조사해 달라. 이런 의미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난 뭘 해주는 거야? 얘를 미분을 해주는 거야. f'x는 뭐가 됩니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3에 x-1에 x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찍고 1 찍고 최고차이에서 3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게 무슨 그래프야? f'의 그래프야.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랑 이만큼은 무슨 수? 양수.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무슨 수? 음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뭐 하는 애들? 증가하게 되는 x값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뭐 하는 애들? 감소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 구간, 다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와 또는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는 여기에서 뭐 합니다? 증가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여기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 보자. 여기는 얘의 증가 감소를 또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당연히 난 뭘 생각할 거야? f'x를 또 생각할 거란 말이야. 미분해보세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다? 8x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얘 그래프를 잠깐 보려고 이거 인수분해 해보자. 마이너스 4x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나요? 됐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4x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루트 2랑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뭘 그려주세요? f'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세요. 항상 알았죠? 여기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여기가 뭐였어? 루트 2였어. 이게 최고 차이에서 무슨 수? 음수였거든. 그치?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요딴 식으로 그려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양수야? 여기 이만큼 양수, 여기 이만큼 양수 그치? 그 다음에 음수인 거 어디 있어요? 음수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일단 양수인 거 먼저 골라주세요. 양수는 요만큼과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수인 곳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루트 2까지 요거 또는 뭐가 됩니다? 0에서 루트 2까지 여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음수인 건 어디 있어요? 음수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어디까지? 0까지 요거 또는 루트 2에서 무한대까지 요만큼은 뭐하고 있었습니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되나요?
그래프를 볼 줄 알면 다시 얘는 f'x의 그래프입니다. f'x의 그래프예요. f'x도 도함수야. 함수거든.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프가 있을 거야. 거기는 걔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두 개의 함수는 달라요. 어쨌든 도함수라는 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제 1번이랑 2번이랑 한번 빠르게 풀어보고요. 안 되는 거 질문하고 3번으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수업 좀 아니 같이 하자. 어쨌든 볼게요. 얘 봐봐. 여기는 얘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수 전체 구간에서 뭐 하고 싶었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고 싶었대. 그럼 나의 선택은 뭐냐면 나의 상황은 F'X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구나. 그래, 양수가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틀린다라고 했어요. 증가하면 크거나 같다. 오케이? 증가하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저기는 저 등호 안 써서 틀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대로 틀립니다. 어쨌든 다시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고 싶었어? 증가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저기 쟤를 뭐 해볼 거야? 일단은 미분해 볼 거야. 왜? 제 증가랑 감소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은 뭘 가지고 하는 거니까 도함수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미분해봤어요. F'X를 구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3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6A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모든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었어. 이런 상황이잖아.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최고층에서 양수인 거 확인이 됐으니까 뭐만 만족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얘 2차 함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접했으면 좋겠다. 접했으면 좋겠다. 또 등 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식으로 옮기면 어떤 식으로 옮길 수 있을까? 판별식이 0보다 오케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접하는 게 판별식이 0인 거죠? 얘가 붕 떠서 안 만나는 게 판별식이 뭐인 거야? 음수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거나 요거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 판별식은 4분의 D공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반 해서 제곱하니까 9A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A가 될 겁니다. 얘가 0과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얘를 9A로 씁니다. 뭐가 돼요? A 플러스 3분의 1이 될 겁니다.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해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음 보자. 이번엔 뭐라고 줬어? 여기 얘가 구간 예에서 감소한데 얘랑 똑같은 말이죠. 모든 실수, 그지? 모든 실수 전체 구간 감소한데 이번엔 뭐가 됐으면 좋겠다? F'X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하는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일 거야.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F'X를 구해본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는 얘가 0과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됐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 판별식이 얘 최고창에서 음수인 거 확인된 거니까 얘 판별식이 어때야 되겠어? 왜 작다야? 왜냐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지나서 했을 때는 크다는데 왜 크다야? 만나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나. 얘는 안 만나잖아. 그래서 안 만나는 근이 없다. 근이 없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되는 거, 같다가 되는 거, 작거나 같다. 똑같아 결국 그지? 이렇게 그려지나 저렇게 그려지나 똑같은 거. 5의 차이인 거야? 15 차이 개수의 차이인 거야.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얘는 그냥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9 마이너스 플러스 4a 이렇게 될 거야.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해주면 됩니다. a 값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뭐가 돼요? 4분의 9 이렇게 되니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봐봐. 자, 함수 fx가 요 구간에서는 뭐 하고 싶었어? 증가하고 싶었어. 다시 여기 있는 요 구간에서는 뭐 하고 싶었어? 증가하고 싶었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봐봐. 일단은 f'x가 1번 문제 f'x가 뭐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하면서 뭐 하고 싶었어?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었어. 이런 뜻인 거야. 그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난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먼저 그릴 게 뭐야? 제일 먼저 그릴 거는 대칭축입니다. 항상. 이차함수 그릴 때 제일 먼저 그릴 거 대칭축. 알았죠? 그래서 x는 뭐가 됩니다? 그렇지. x는 4가 됩니다. x는 4. 그럼 잘 봐봐. 여기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얘가 지금 어때? 마이너스 1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근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3이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뭐가 되고 싶었어? 증가하고 싶었어. 그죠? 양수이고 싶었어. 근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x축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소리?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얘가 요렇게 돼. 여기는 얘 딱 다 있는 요렇게 딱 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 뭐야? 얘 그래프는 어차피 여기선 증가하고 있죠. 맞아? 요 구간에서 얘만 바라볼 건데 얘가 지금 뭐였으면 좋겠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나는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 결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 문제의 결론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이 조건을 찾아줄 수 있겠어? 여기서 3은 신경 안 써도 돼. 맞아요? x축이 여기 있었다는 거 얘 함수값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소리잖아. 크다도 되고 같다도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 이것만 잘해내면 되는데 여기는 얘가 어디서 배우는 거야? 수학 1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것 때문에 수학 1을 다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질 때까지 계속 혼자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스스로 찾기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이제 요 다음 문제에서 풀어보라고 할 텐데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지 뭐. 그런 거지만 혼자 생각하면 되게 힘듭니다. 알았죠? 다음, 그래서 요거만 만족하면 된다고 해서 여기서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a는 9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 그럼 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1번 문제 답이군요. 그럼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였어? 1에서 2 사이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감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f'x를 또 구할 텐데 여기에는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이었어요. 그렇게 됐죠? 현재 상황, 여기는 얘가 이렇게 x축이 있었어요.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는 지금 1과 2 사이에서 뭐 하고 싶다? 감소하고 싶다. 이 밑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죠. 요 밑에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얘 3차, 2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해서 이렇게 그려지려면 나는 이 조건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면 이렇게 찾아갈 거야. 어떻게 찾아갈 거야? 저것처럼 하면 저것처럼 안 해도 돼요. 저것처럼 비슷하게 비슷해. 그치? 비슷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는 대칭축을 찾을 수 없었어. A 때문에. 그래서 대칭축 신경 안 써. 원래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렵잖아, 그지? 안 찾아줘. 그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강의 보면 이제 근해 분리라는 내용이랑 이제 연관돼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찾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만 되면 된다며. 그러면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면 되겠다. f' 1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f' 2 값도 여전히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얘는 지금 요 구간에서 음수인 거 맞으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둘 다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 있는 요 구간에서는 뭐가 될 거예요? 음수가 될 거예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미분을 어렵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미분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야? 수학 상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미분이 어려운 이유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지? 이걸 못 찾아서 어려운 거야.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요거 푸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어렵지 않고요. 여기는 얘에서 이런 조건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강을 꼭 들으라는 거예요. 고2, 고3, 선생님 재생공동에 고2, 고3을 위한 뭐 필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재생공동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기 6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럼 여기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꼭 들어야 된다. 이번 주에 하루에 하나씩은 꼭 들어요. 이번에 안 해보기만 해봐.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지금 1 집어넣을 거야. 그럼 뭐가 돼요? 3-2a 더하기 3. 얘가 영과 작가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6이고 이거 넘어가니까 a가 3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럼 2를 집어넣어봤어요. 그럼 12-4a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뭐가 돼? 4a가 뭐보다 크다? 15보다. a는 4보다 15.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니? 3점 얼마지? 그지? 요거는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뭐겠어? 얘겠네, 그지? 됐어? 여기는 얘가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6-6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갑시다.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 다 하고 3차 함수 얘기를 합시다. 오케이? 극대 극소. 자, 이번 개념은 뭐냐면 극대와 극소입니다. 극대와 극소. 얘 정의는 예전 교육과정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교육과정의 정의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 교육과정에서의 정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즘 정의는 되게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대학에서 쓰는 정의랑 고등학교에 쓰는 정의가 달랐어. 그래서 대학에 쓰는 정의를 바꿔버린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쓰는 정의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 통용이 됐었거든. 근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올라갔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멘붕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그 멘붕을 이제 방지하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어렵게 배우기로 한 거야. 정의 자체를. 오케이? 어쨌든 두 가지 버전인데 정확한 정의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버전의 정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얘 정의부터 갑니다. 자,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싶어요. 극대라고 하는 뭐고요? 극소라는 뭘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야. 봐봐. 얘는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오케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하면 오케이? 요거를 만족하면 x는 얘를 만족하는 a에 대하여 x는 a에서 fx는 극대라고 이야기하고요. fa라는 값을 극대 값이라고 이야기하며 a, fa라는 점을 극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되게 거창하죠. 반대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반대로 똑같이 여기는 얘는 똑같아요. 열린 구간에서 fa가 이렇게 돼서 fx 이렇게 돼 있어를 만족하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x는 a에 대하여 x는 a에서 fx를 뭐라고 이야기하며 fx는 극소다라고 이야기하며 fa를 마찬가지로 극소값이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a, fa를 뭐라고 합니다. 극소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극대, 극소,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극대점, 극소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극대, 극소. 다시 극대다라는 거는 얘는 극대다 그 말이고 극대값. 값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x는 a에서 함수값 fa, 마찬가지 fa. 그다음에 여기는 얘 극대점, 그냥 그 점을 의미합니다. 그 점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원래 정의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틀어서 이렇게 통틀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극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극값을 가진다 이러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극점이라고 얘기해요. 극점을 갖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일단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어떤 의미인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일단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거. 이게 중요해요. 얘의 의미는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라는 어떤이란 말 수학에서 어떤이라는 거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만족하는 그런 어떤 구간, 어떤 열린 구간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여기는 얘를 극대값, 얘를 극소값 이렇게 얘기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바라보면 봐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요 점을 내가 이렇게 놓고 바라봤을 때 여기 이 점을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내가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잘랐다고.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내에서 여기는 이 값이 다른 fx 값보다 제일 크니? 그건 아니잖아. 걔보다 더 큰 값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지? 내가 얘를 포함한 열린 구간 어떻게 자른다고 하도 얘보다 큰 값은 무조건 존재하겠지. 이런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 오케이? 여기는 요 점은 내가 열린 구간 하나라도 이렇게 딱 잘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제일 큰 값이 됩니다.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큰 값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극대점이다, 극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만약 구간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가 제일 큰 값이니? 아니야, 얘보다 큰 값도 있어.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열린 구간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여기는 얘를 뭐라고 말합니다?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극대라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이거를 잘 봐봐. 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 얘에 대한 해석. 얘는 FA가 최대값이라는 뜻입니다. 그치? fx의 어떤 값들보다 어떤 함수값들보다 여기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얘를 해석하면 뭐겠어? fa가 무슨 값이구나? 최소값이야. 이런 뜻입니다. 얘는 얘가 작거나 같아요. 여기 크거나 같아요. 여기는 얘가 최소값입니다. 됐죠? 다시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얘가 최대값이 어떤 구간을 잘랐을 때 이만큼 잘랐을 때 여기는 이 구간에서 얘가 최대값일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극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x는 a에서. 요 점에서 x는 a라는 요 점에서 여기는 얘를 극대라고 부르고요. 요 값 자체, 이 값 자체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극대값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른다? 극대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x는 a에서 극대라고 말하고 이 점의 y좌표를 y값을 극대값 그 다음에 이 점 자체를 극대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열린 거 이만큼 잘라서 생각하면 여기는 얘가 최소값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여기에서 극소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요 함수값을 fa라는 요 값을 극소값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요 점 극소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 맞는 얘기고요. 극대점, 극소점 이거 두 개는 극점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얘가 원래 함수의 극대 극소의 정의입니다. 저희가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요만큼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 정리하고요. 그거 다음에 이제 신버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신버전에는 9버전이에요. 9버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극대와 극소를 그러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 가능 버전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 버전으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의예요. 그래서 원래 정의랑 이제 좀 비교를 해줄 거야. 다시 똑같이 극대와 극소라는 제목이지만 얘는 미분 가능 버전입니다. 이게 미분 가능. 그래서 봐봐. 극대가 미분 가능한 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꿀렁꿀렁 부드럽게 그려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지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었잖아. 그 여기서 얘가 극대가 되려면 결국 극대는 포인트는 여기랑 이런 게 극대였을 거고 여기는 여기랑 여기가 또 극소였을 거야. 이런 거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어? 아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이야. 감소하다 증가하는 곳이야. 증가하다 감소하는 곳이야. 감소하다 증가하는 곳이야. 그치? 그 포인트가 바뀌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F'A가 만약에 0인데 오케이? 거기 있는 게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됐다면 얘가 0인데 얘가 좌우에서 마이너스였다 플러스가 됐다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는 a야. x는 a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F'A는 지금 뭐가 되는데 0이 되는데 여기는 여기서 F' 값이 음수였다가 다시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얘는 기울기가 지금 양수였다가 기울기가 0이었다가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요 포인트를 가지고 바로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 극대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 F'A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요 기준에서 얘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포인트였다 생각한다면 얘는 감소하다 기울기가 0 됐다가 기울기가 다시 양수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 이 포인트는 뭐다? 여기는 얘 포인트는 극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다시 여기는 얘가 이거 뭐야? F'X의 부호야. F'X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F'X의 부호가 음수다, 양수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얘가 돼. 이런 상황에서 극대 극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버전의 극대 극소는 뭐냐면 F'X가 부호가 바뀌는 F'X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에서 얘는 극대와 극소가 발생합니다 라는 거였어. 얘가 음에서 다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뭐가 됩니다? 극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음에서 뭘로 바뀌면 양으로 바뀌면 뭐가 됩니다?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버전이 굉장히 중요한 버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는 여기 요거 가지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왜 두 가지 버전을 다 설명해 주느냐? 이런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도 극대 극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해. 요 극대가 극소야. 극소 아니니 아니면 극대도 아니니 저 포인트는 요 뾰족한 요 점이지. 그렇죠? 이건 극대가 맞아요. 왜냐면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잘라봐. 요 구간에서 얘가 최대값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요 정의에 따라서 여기는 얘는 극대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는 요 정의에 따라서는 아니겠지. 왜? 미분 불가능하거든. 그치? 일단 F'A가 0도 아닐 뿐더러. 그치? 0도 아니고 여기 0 아니거든.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얘는 어떤 포인트가 됩니다? 극대라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대.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었대. 근데 저런 그래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포인트에서 여기는 요 점이지. 여기는 요 점은 뭘까? 극대인가 극소인가 아니면 극대 극소 아닌가? 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이 정의대로 가봐. 그냥 내가 열린 구간을 요만큼을 잘라봐. 그럼 이 중에 있는 값 중에서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지 결국. 다 같은 거잖아. 그치?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극대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냥 극소로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요거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무수히많은 이 점들이 다 극대 극소가 되는 점들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여기는 요점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음수에서 뭐 양수로 바뀌거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극대다 극소다 말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점들은 다 극대가 되기도 하고 극소가 되기도 하는 점들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원래 정의는 이거야. 수학에서 말하는 극대 극소의 정의는 이겁니다. 극대인지 극소인지 점 포인트를 찾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극대인 값을 구하고 싶어, 극소인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버전에서 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극대 극소의 정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 극대를 다시 극값을 구하는 방법. 여기 좀 좁은데. 극값을 구하는 극값 구하려면 극값 구하기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미분 가능할 때 이야기예요. 미분 가능할 때 극값 구하려면은 일단 제일 먼저 f'x가 0이 되는 그 x 값들을 찾아줍니다. 오케이? 요 x 값들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 근을 찾아달라는 얘기고 그 근에 어디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오케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럼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여기 뒤에 0이었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다?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근 중심으로 좌랑 마찬가지 우에서 여기는 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요 포인트에서 뭐가 됩니다?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값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리가 좁아서 저렇게 조그맣게 썼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조그맣게 썼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거야. 치워놓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요거까지 정확하게 개념 확실히 잡고 오세요. 알았죠? 그걸 토대로 여기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수고했습니다.